오늘 할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인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만 보면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남의 탓들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경제에서만큼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나 복지정책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의 경제기조는 소득주도 성장론이었다. 근로자와 서민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구매력을 대폭 끌어올려 수출 중심이 아닌 가계 중심,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내수 경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여튼 저는 저 정책은 정말 실패한 정책이고 말이 되지 않는 병엑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 중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6.4%와 10.9%이다. 뒤에는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코로나의 시기가 겹쳐서 3년 동안은 인상률은 25%대였다. 2년 동안 6,470원인 최저시급을 8,350원까지 끌어올렸다. 박근혜 때와 문재인 때를 비교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때는 7%를 유지하면서 계속 올린 것이다. 문재인 때는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올라간 최저임금에 대비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뒤에는 코로나라는 상황 등이 겹쳐서 최저임금이 적게 올려진 것이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그나마 경제로 보았을 때 코로나가 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폭주기관차에 임시적인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체력과 경제를 추락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저렇게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직급 간의 월급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일부는 조선소를 이야기하면서 최저시급을 올려서 조선소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 조선소들이 진짜 양아치라서 그런 겁니다. 조선소는 다른 일에 비해 매우 힘듭니다. 거기는 노동 강도로 생각하면 최저시급보다 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X 같은 가스라이팅과 다른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장한 것이다. 조선소에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하고도 일자리가 남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른 일을 비슷하게 해도 버는데 굳이 자기 몸을 갈아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저것은 누가 최저시급을 올려도 일어날 일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하게 올라간 최저시급으로 직급 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회사에서는 막 들어온 신입과 10년, 20년 일한 과장의 월급 차이가 있어야 한다. 경력과 회사의 노고를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다. 하지만 월급이 거의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위에 직급인 과장 차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 월급도 올려달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퇴직금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커졌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최저시급을 올린 것은 기업 죽이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기업은 그나마 버틸만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카운터 펀치를 맞은 셈이다. 실제로 올라간 최저시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회사 인원을 자른 곳도 많았다. 제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직원 100명 이상을 두고 수입도 알맞게 들어오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라간 최저시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40% 이상의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비슷한데 인건비가 과도하게 올랐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몸집을 줄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다. 최소한 최저시급을 건드렸을 때 다른 것을 건드려서 기업의 숨통을 틀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가니 기업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인 거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해고도 금방 할 수 없기에 보상 등을 주느라 돈을 많이 쓴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즉 한참 성장을 하던 회사들 중에는 성장 동력을 잃은 곳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덩치를 감당하지 못해 다이어트를 시도한 기업들도 많았다. 우리나라는 결국 기업 중심으로 한 수출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수 시장을 형성할 인원이 됩니까? 경제력이 됩니까? 그냥 말만 선진국이지 아직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진국이라는 뽕에 취해 다른 선진국과 최저시급을 맞추는 것은 정말 웃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다른 대통령 후보도 전부 최저시급 1만 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가 당선이 되어 진행한 것이다. 그게 트렌드였지만 제대로 계획도 안 세우고 진행했습니다. 결국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거했지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날개를 부러뜨린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합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제 영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을 여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산층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지만 중산층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거나 살만해져야 하는데 그런가요?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는 노동자의 편만 들고 노동자의 입장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눈치와 자신의 표를 위해 노동자를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 정책을 내세우면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나라입니다. 노동자를 챙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도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시스템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인들보다 돈을 더 못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달리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그들이 만든 것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고 리스크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들과 비슷하게 벌려고 하나요? 이게 액순하게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기업이 돈이 많이 벌고 노동자는 적게 버니까. 노동자가 기업에 돈을 벌게 만들어주니까. 밑에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노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툭하면 파업하고 월급을 올려달라는 그런 귀족 노조를 보면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휘청거리고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보장해달라고 GX합니다. 액순하게 웃기지 않습니까? 회사를 진정 망하게 한 것은 노동자들인데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뭐든지 순탄하게 흘러가겠습니까? 그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의 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서로 타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말 양심이 있으면 경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대한 것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를 잡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정도로 만든 것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병엑스이라서 욕을 뒤지게 먹고 있는 겁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